예, 응용수학 특론 8장 선형변환이고요. 예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선형변환에서는 우리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썼을 텐데, 우리가 뭐 그냥 제일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선형변환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뭐 좀 더 쓰자면, 그래도 이런 거는 좀 친숙하죠, 저희랑.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냐면은 x, y라는 벡터를 집어넣어서 선형 변환을 해줬을 때 알파, 베타라는 벡터가 나온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정확히 얘기하자면 선형 변환은 그냥 단순히 텐서 아니면 매트릭스 A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걔에다가 무슨 벡터를 곱해주는 과정 자체가 선형 변환이 되겠죠. 그냥 A만 매트릭스 A만 덩그러니 놓으면 뭐 걔랑 더하라는 거야 빼라는 거야 그것까진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어떤 연산 아니면 어떤 행동으로 놓고 보자면은 선형 변환이라는 행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매트릭스 곱이 되는 거죠. 거기에 무엇을 곱해줬을 때 나오는 애로 얘가 얘로 변환이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선형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매트릭스 관련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만은 이제 여기 책에서 새로 들고 온 개념은 함수에 대한 선형 변환이잖아요. 이런 거죠. 그래서 선형 변환 중에 대표적인 게 여기 이 문제에서는 선형 변환인 거를 보여라 라는 거긴 하지만 대표적인 게 미분이 됩니다.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얘가 다른 함수로 대응이 되는 거죠.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얘기하는 변환을 해주는 건데 얘를 이런 함수를 넣었을 때 얘로 변환을 해주는 과정을 우리가 하나를 미분이라고 할 텐데 그 미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선형성이 보장이 되냐라는 거를 먼저 문제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문제에서 여기서 하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2차 미분이랑 1차 미분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여기 뒤에 뭐가 비어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함수 f나 함수 g를 넣어주면은 이게 되겠죠. 그러면 f라는 함수인데 우리가 리니어 벡터 스페이스, 그러니까 선형 벡터 공간 상에 있는 함수기 때문에 벡터로 취급을 해줘요. 그러면 이 벡터를 L이라는 선형 변환, 근데 여기서 L이라는 선형 변환은 두 번 미분한 거, 한 번 미분한 거를 더해주는 거죠. 얘를 해줬을 때 뭔가 나오긴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변환 과정이 fx를 넣었을 때 나오는 애로 변하는 과정이 선형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하고 그 다음에 선형 변환에서 우리가 이제 뭐 딱히 여기서 더 다룰 건 아니네요. 그냥 선형인지 보여주려면은 선형 변환 안에서 서로 합이 선형 변환 결과의 합이랑 같은지, 그 다음에 선형 변환에 스칼라 곱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선형 변환 결과 곱하기 스칼라 곱이랑 함수의 스칼라 곱해서 선형 변환한 거랑 결과가 같은지만 확인하면은 그게 리니어리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리니어리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따로 넣는 거는 이 리니어 벡터 스페이스에서 스칼라 프로덕트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두 개의 벡터를 가지고 연산을 했을 때, 벡터라는 게 중요해요. 연산을 했을 때 뭔진 모르지만 스칼라가 나오게끔 우리가 만들어준 연산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 책 본문에서 배운 몇 가지 규칙들이 성립을 한다면은 걔를 그냥 스칼라 프로덕트로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벡터에 대한 스칼라 프로덕트라고 하면은 뭐 이런 게 있죠. 벡터 AB랑 벡터 CD를 스칼라 프로덕트를 해주면은 우리가 AC 더하기
BD가 되죠. 그러니까 이걸로 정의를 했잖아요. 스칼라 프로덕트를. 근데 함수에 대해서는, 함수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걔는 스칼라 프로덕트를 이렇게 정의를 해준 거예요. 이렇게 하기로 하자라고 약속을 했고, 얘도 책에서 다룬 스칼라 프로덕트에 요구되는 법칙들을 잘 지키는 것도 뭐 따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숙제에서도 이런 식의 함수가 있다면은 얘가 텐서의 주요 그 요구 사항들을 만족을 하는지를 보이는 거. 그게 이제 숙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요게 있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위에 t가 붙은 게 트랜스버스라고 해가지고 트랜스버스라고 해서 얘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은 q라고 쓰면 안 되지. 벡터에 대해서 q 연산을 한, q 선형 변환을 한 벡터랑 다른 벡터를 스칼라 프로덕트를 해줬을 때, 그러니까 이런 위치 벡터라면은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고, 함수 벡터라면은 함수로 구성된 벡터라면은 여기 위쪽에 아까 있었죠. 열심히 표시를 한 얘를 계산을 했을 때예요. 얘로 계산을 했을 때 이걸 만족하게 되는 함수 a가 있다면은, 선형 변환 a가 있다면은 걔를 q 트랜스포즈라고 우리가 부르기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문제에서 보여주셔야 되는 거는 임의의 벡터 a에 대해서 2차원상의 벡터 a에 대해서 이걸 계산을 하셨을 때 이거를 만족을 한다라는 걸 보여주셔야 되고, 다행히 a랑 b는 함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공간 벡터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얘에다 적당히 a1, a2 넣으시고 여기에다가 b1, b2 넣어가지고 서로 성립한다라는 거 보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8장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